오늘 함께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정태현 변호사, 김건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설 연휴 민심을 문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오늘 벤처 기업인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먼저 보시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요즘 이제 시간 많은 대로 다양한 경제 주체들 만나면서 경청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은 1세대 벤처 기업인들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점들을 그냥 생생하게 이렇게 들려주신다면 저희가 혁신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김경수 지사 구속 같은 악재가 겹쳤던 설 연휴 직전에 그 긴 시간 보내면서 경제에도 박차를 가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설 민심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입장이 달랐긴 했었는데 말이죠. 뭐 정치적인 이슈에 관한 입장은 좀 많이 달랐죠. 뭐 김경수 지사의 재판을 두고도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부적절한 재판이었다라는 비난의 여론이 많다는 쪽을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 쪽,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정반대 입장에서 오히려 청와대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길차가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하는데, 사실 근데 여야를 막론하고요, 경제가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바로 휴가 끝나자마자 오후 2시에 벤처기업 1세대인들 그리고 유니콘 기업인이라고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IT 기업인들을 같이 만났거든요. 사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는 경제 행보라고 볼 수 있죠.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광주형 일자리 통과시킨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올해 이제 경제에 좀 박차를 가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설 점심에 떡국 대신 평양 운반을 들면서요, 김정은 답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요, 이 청와대에서 내심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었는데, 기자들의 질문은 오늘까지도 베트남에 가십니까? 라더라고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일단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베트남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은 일단 핵 협상에서 북한과 미국이 단판을 짓고 합의를 도출하는 게 주안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먼저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 관심이 생기는 게 중국과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도 거기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거론되고 있어서 그 모인 김에 시진핑 주석도 오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남북, 미중, 이른바 사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빅 이벤트가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일말의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청와대 반응이 좀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북, 미중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종전선언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이벤트와 이 선언을 하려면 미리 물밑에서 상당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뭐 비건 대표가 평양 가가지고 김혁철 스페인 대사랑 만나가지고 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도 조율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한국과 중국과도 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율이 사실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종전선이라는 엄청난 이 한반도에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냉전 체제를 해체시킨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데, 그것을 이렇게 한 2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저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하는 이 베트남에 가서 이른바 남북 미중 사자 다자회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기대가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보다 많은 합의와 진전된 어떤 실천을 좀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이냐 아니 베트남에서요, 다낭이냐 아니면 하노이냐 치열한 신경전이 아마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수 여사가 오찬을요, 이 평양 온반을 대접하곤 했었었는데, 답방까지 하면은요, 이게 3월까지 이 남북 이슈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걸 상징한 게 아닐까 싶어요, 변호사님. 그렇죠. 하여튼 뭐 이번에 떡국 대신에 평양의 4대 요리 중에 하나를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김정은의 답방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단순히 오는 것이 주요 문제가 아니라 답방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사실상 구축되어 가는 큰 진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기다려지는 걸로 보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되면 참 좋은 것이, 베트남과 북한의 공통점은 종전에 미국의 그 적국 아니었습니까? 또한 현재도 똑같이 사회주의 국가죠. 그런데 베트남은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놀라운 경제 발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따라잡고 싶은 모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2번이나 또 베트남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베트남 방문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보이고, 우리 김 교수님께서 뭐 청와대에서는 지금 4자회담 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그 이상 더 기쁜 일이 없겠죠. 네. 아무래도 체제는 존중받고요. 경제는 키울 수 있는 이 베트남식 모델을 김정은 위원장이 선호한 것으로 그렇게 문 대통령에게 말한 바 있다고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설 연휴에요. 북한이 이런 거를 감안한 듯이 이 주민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어떤 걸 꿈꾸고 있는 걸까요? 잠깐 보시죠. 오늘도 여기 인민야외 금성장을 찾아오는 모두의 얼굴마다에 행복과 기쁨, 낭만이 차넘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정작 화원 동지들로부터 여러 가지 스케이트 동작들을 배우고 기교 동작들을 배우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또 재미나다고 생각되고 한 주에 한 번은 무조건 와서 타고나였습니다. 동작들을 펼 때는 꽤 할 것 같더니 정작 오른판 위에 서니까 계속 넘어오시기만 하고 행복과 기쁨 넘친 이 하루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운반 위에 넘치는 행복의 웃음소리는 그칠 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친 것 같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이 북한에서는 물밑으로 계속 준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봐도 말이죠, 교수님. 사실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담판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 담판에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체제 보장 그리고 안전 보장을 해내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내기만 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지금 집권한 차에 집권 초반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을 이뤄내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내면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어떤 국가 대전략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나름대로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경제 일정한 활기가 돌고 있다는 저런 보도들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부 평양에 국한되긴 합니다만 인민들의 어떤 생활 양상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북한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제 좀 저런 유락 시설에 대해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 것들 챙겨주면서 물론 저것이 이제 최근 2, 3년 동안 핵실험을 위해서 제재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고달픈 면이 있습니다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탑다운 방식으로 잘 담판을 해내면 얻을 걸 얻어낼 수 있다고만 한다면 저러한 경제적인 어떤 기대를 인민들로부터 받아내는 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런 준비도 나름대로 내심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물론 저것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안 나오거나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또 저런 기대들도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은으로서는 기대도 있지만 기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는 또 다른 좌절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이 지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북한의 이야기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같은 듯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 합니다. 2월 27일 이 미북 정상회담 날짜 하필이면 우리 잔칫날에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까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양재열 변호사님 지방선거 때는요. 바로 전날에 이렇게 했다가 이번엔 또 당일이냐라고 하면서 똑같이 저격하느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찮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뭔가 내심 억울한 부분도 있는 듯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아니 그때 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선거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결과로 우리가 참패를 하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게 전당대회 당일인데 사실 전당대회 당일에 겹치는 것도 겹치는 거지만 최소한 한 일주일 전부터 이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북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뭐 회담장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호텔에 누가 언제 오고 이거를 언론에서 2, 3일 전부터 북미 정상회담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거면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라는 게 깎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염려하시는 건 좋은데 염려를 넘어서서 이게 지금 뭐 여당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신북풍이다. 이런 용어까지 등장을 하니까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할 정도의 능력 있는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비판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는 너무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게 아니냐. 물론 북한과 미국 움직일 수 없는 날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우리도 전당대회 날짜를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논의가 오늘 참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뭔가 수상하다. 북한과 문재인 정부 무슨 내통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것처럼요. 말씀하신 북풍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지난번 지방선거 때
신북풍으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전당대회 날짜하고 공교롭게 겹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여나 또 내년 총선에서 또 한 번 신북풍을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지난 지방선거 때의 신북풍으로 재미 본 정부 여당이 만약에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서 신북풍을 계획한다면 아서라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음모론의 최전선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돕기 위한 북한의 음모론이다. 김 교수님, 이게 박 전 의원 말처럼 개그입니까? 아니면은 솔깃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2월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의 이제 잔치 전당대회가 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더 큰 이벤트 이제 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건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이에 만들어진 날짜 조율이고 그것이 27일 됐다고 그래서 우연에 네. 그것이 마치 음모론이고 또 김정은 정권의 음모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112석의 제1야당을 거느리고 있는 이 야당 대표나 야당 지도부로서 할 말은 적절하지 않아요. 아니 명절 기간에 초상 치르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손학규 대표 좋은 정치적 일정 마무리할 때마다 북한 핵실험했을 때 손학규 대표가 북한 원망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가 꼭 해주길 바란다라고 오히려 경고를 하면서 기대를 나타내는 게 낫지. 네. 이게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짜고 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웃지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특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저런 것들을 너무 이른바 이제 한쪽에 서 있는 화가 잔뜩 나 있는 이른바 이 자유한국당의 열성 지지층들만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중간에서 정말 문재인 정부에 좀 실망해서 중간 정도 있고 지금 야권으로 좀 기대를 모아보려고 해도 저런 식의 한번 헛발질을 한번 하면요. 아, 역시 한국당은 아직 안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저는 저렇게 북한을 탓하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명확히 원칙을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그리고 전당대회는 전당대로 더욱더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그 이벤트 속에서도 그 관심을 얻어낼 수 있는 더 배전의 노력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모처럼 지지율도 오르고 전당대회 흥행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던 참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날짜를 좀 뒤로 옮기자. 물론 뒤로 옮기면 또 김정은의 방북이 겹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당 입장은 섭섭하죠. 하필이면 트럼프가 꼭 그날을 찝어서 하느냐. 네. 섭섭하고 야속할 수는 있겠지만. 매번 안 도와준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자유한국당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해야 돼.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거는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니까 그걸 감안하고 하여튼 모처럼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지율도 올라가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큰 컨벤션 효과를 기대라고 했는데 조금 안 됐으니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일정을 네. 합리적인 선에 조절하면 몰라도 그거를 뭐 한참 뒤로 미룬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비상식적인 걸로 보입니다. 음모론 비슷하게 얘기하신 분은 한 서너 분 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를 꼭 집어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거죠. 참 이렇게 우리 홍준표 대표는 역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명예당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민들 누가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날은 뭐 저기 한국의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니까 이날에 맞춰서 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라고 여전히 냉전 시각에 갇힌 표현을 하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엄연한 이 홍준표 전 대표는 법조인 출신인데 말이죠. 이렇게 엑스맨이라 얘기를 들으면 듣는 홍준표 전 대표도 심사가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소수의 어떤 지지 세력한테 속시원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왜냐하면 사실 27일, 28일 날 베트남에서 정상회담 한다고 속보가 떴을 때 가장 먼저 철렁했던 게 그럼 자유한국당 전당대는 어떡하지? 이 생각을 다 했거든요. 바로 그런 식의 어떤 기분 나쁜 어떤 불편한 심정을 아주 사이다치로 드러낸 것은 맞는데 네. 제1야당에 지금 당권으로 다시 도전을 선언했던 사람으로서 적절한 음모론 제기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만에 하나 정말 저 날짜가 정말 이 컨벤션 효과를 최대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빛에 가릴 거라고 생각하면 하루 이틀 연기하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달 뒤 홍준표 대표님 한 달 연기하자고 그랬는데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뒤면은 그때 김정은 오지 않으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 뒤로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모론 제기 자체가 너무 과도한 이 감정적 표현이고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그럼 한국당 내에서 하루 이틀 정도 실무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제1야당의 전당대회를 북미 정상회담 날짜 피해가지고 하루 이틀 웃긴다는 것도 좀 곤혹스러운 표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정도를 걸으면서 그 자유한국당 스스로 신북풍이라 규정을 했다면 네. 신북풍을 이겨낼 수 있는 한국당 풍을 일으키면 되죠. 그래서 한국당 바람을 더 세게 일으켜서 북미 정상회담까지껏 내가 이겨내면서 컨벤션 효과를 내가 확실히 잡아내겠다. 그런 네.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들이 당권의 주자가 할 수 있는 일이지 피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